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자, 목적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왜 썼느냐예요. 글을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부터 하냐면은 선택지부터 봅니다.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승진 발령에 대한 축하, congratulate 이와 같은 단어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2번 사내 승진 적임자를 추천하라고,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냐. 3번 승진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뭐를 묻고 있는지, ask하고 있는지. 자, 4번 승진 인사 누락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려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5번 사내 승진 체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목적을 묻는 문제는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뭐를 본다? 맨 마지막을 본다. 맨 마지막을. 자, 줄쳐놓은데, she is fantastic employee. 해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녀가 아주 환상적인 피고용자래. 그러니까는, 아주 환상적인 노동자라는 거야. 그리고 and deserves the position 해가지고 그 지위에 합당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fantastic 하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죠. 자, 이렇게 fantastic한 employee, 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승진 발령에 대해 축하해 줘야 됩니까? 승진 적임자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승진 후보자 선정 기준에 문의하는 겁니까? 일단 문의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승진 인사 누락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려고. 무슨 승진 인사 누락을 해명하고 요청하고 그런 거 없어요. She is fantastic employee야. 자, 5번 4번도 아웃이야. 5번 사내 승진 체계 개선 필요. 자, 승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She is fantastic. 그녀는 아주 환상적인 employee. 그러니까는 일꾼인데 아주 환상적인 일꾼이니까는 5번도 아웃이고, 그러면은 답이 1번과 2번 중에서, 자, 승진 발령에 대해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인지. 자, 답 아시겠죠? 당연히 추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를 더 보니까 you do not regret choosing her. 자, 그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최고의 적임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as you are thinking about who might best fit into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I hoped, 나는 희망합니다. 답 나왔어요. I hoped, 뭐를? You will consider Victoria. 자, 빅토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자, 빅토리아를 왜 곰곰이 생각해 봅니까? 자르려고? 아니면 축하하려고? 아니면 그녀를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요소니까 써달라고. 이해가시죠? 당연히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My name is 수잔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EBS 교재니까 차근차근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자세히 공부하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수능에 나오는 출제 유형이 뻔히 정해져 있느냐. 모든 18번 문제, 수능 18번 문제가 글 쓴 목적을 묻는 문제가 맞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는 당연히 목적을 묻는 문제고, 목적을 묻는 것은 항상 하고자 하는 말이 앞에 나온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를 잘 읽어주게 되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문부터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부터 본다고요? 선택지부터. 다시 한번, 지문부터 보는 바보짓 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쉬운 문제를 놓칩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문제들, 누구나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실력이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렵다고 해서 이걸 막 시간을 끌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찍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를 다 풀고 해서 최소한 2등급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 쓴 목적을 묻는 문제, 하고자 하는 말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가고, 뭐부터 본다? 지문부터 본다, 선택지부터 본다. 당연히 선택지부터 보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똑같이 EBS 문제, 어떤 문제죠?
자, 똑같이 EBS 문제, 목적을 묻는 문제. 자, 목적을 묻는 문제는 답이 어디에 있다? 맨 뒤로 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적을 묻는 문제의 답은 무조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은 공부할 때 하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 내가 수능장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서 모든 18번 문제, 수능에서 나오는 18번 문제는 당연히 목적을 묻는 문제고, 목적을 묻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더라. 해가지고 보니까 This letter is the final warning. 답 나왔죠? 자, 이 편지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This letter is the final warning.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1번. 공동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땡. 장기 휴가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땡. 워닝. 자, 워닝에 대한 이야기가 자, 3번. 업무 인계 없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 워닝, 경고하려고 탁 나왔죠, 답이. 자, 그러면은 워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학교 1, 2학년 정도만 아마 저 단어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자, this letter is the final.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워닝이라는 단어만 알았다면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확인이 되었고, 4번. 과실의 책임을 물어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여기 해지 통보가 아니고 워닝 하는 거예요. 워닝. 그 다음에 5번. 회사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자, 답 이해 가셨죠? 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는 뒤를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This letter is the final warning. 그래서 이거 자, regarding your irresponsible behavior 해가지고 responsible 그러면 책임 있는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다가 R을 붙여가지고 irresponsible 그러면 무책임한 behavior 그러면 하면 행동.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에 regarding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regard 그러면은 regard A as B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regarding 그러면 뭐뭐에 대하서의 뜻이죠. 다시 regarding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this letter is the final warning regarding your irresponsible behavior. 해서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통보하는 것이 this letter, 이 편지이다, 이 글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글이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는 통보가 아니고 워닝이니까 경고가 되겠죠. 여기서는 워닝이라는 단어만 알게 되면은 이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failure to fulfill your duties in the future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fulfill은 뭐를 충족시키고 뭐를 만족시키고 뭘 꽉 채우는 거예요. fill 하는 거니까 full하고 fill이 만나가지고 뭘 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충족하고 이행하고 하는 거예요. failure to fulfill your duties in the future. 미래의 당신의 책임을 하여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문제의 답은 뭐였다? 3번이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볼 텐데,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적을 묻는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더라. 맨 마지막 한 두세 줄 정도. 딱 뭐 마지막 줄 아니고 두세 줄 정도 해가지고 불 딱 쳐놓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부터 봐야 된다, 지문부터 봐야 된다. 당연히 선택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부터 확인하고 들어간다고요? 선택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문은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이게 EBS 교재니까 EBS 그 선생님들 설명 잘 하시고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설명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 설명 잘 듣고 EBS 교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강의 충분히 들으시게 되면은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실력 쌓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력 쌓는 것과 문제의 답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것은 실력 쌓는 공부가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답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장에 가가지고 흔들림 없이 10초 내에, 10초 또는 20초 내에 이런 문제는 맞춰주고 가야지 뒤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것들 딱 내가 당했을 때 그런 문제에 힘들어하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글의 목적을 묻는 것은 항상 앞으로 간다, 중간으로 간다, 뒤로 간다? 네, 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으면 뭐를 본다고?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부터 보는 겁니다. 자, 1번 과학 논문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신물질 개발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제안하려고. suggest, propose 같은 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의 화학 분야 연구 동향에 대해 질문, 퀘스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려고 ask4 같은 거.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팀에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려고. 자, 해놓고, 자, 문의하는 것인지,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하는 것인지, 제안하는 것인지, 지적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본 다음에, 자,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as part of your research team? 당신 연구팀의 구성원으로 나를 include 그럼 포함하다, exclude, in 안으로, include 안에다가 넣는 것이니까 포함하다, exclude. 클루드가 뭘 포함하는 건데, 바깥에다가 클루드 하게 되면 배제하다. include 그러면, 포함하다. exclude 그러면 배제하다. 자, 보니까,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as part of your research team? 당신 연구팀의 구성원으로 나를 포함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묻는데, 우드를 썼어요. 요건 소망을 갖다가 나는 당신 연구팀에 난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혹시 모르니까 my resume, 요 resume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 이런 거거든요. My resume is attached in case you are interested. 당신이 나에 대해서 흥미있어 할까봐 my resume is attached. 나의 이력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이력서를 첨부해 놨으니까 나를 당신 리서치 팀에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포함시켜 달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은 1번 과학 논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땡. 신물질 개발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제안하려고 땡. 다시 한번 할게. 나를 당신 연구팀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을 관심 있어 하십니까? 즉 나를 써달라는 거지. 자, 3번 최근의 화학 분야 연구 동향에 대해 질문한 거 땡. 4번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 무슨 의견을 요청해? 땡. 실험실 연구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답 나왔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글 전체를 다 읽으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서 이걸 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1등급 만점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정말로 나는 2등급 맞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내가 2등급을 맞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법을 조금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모든 수능 문제에 항상 나오는 18번 문제로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은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을 묻는 문제의 답은 항상 앞에 있다, 중간에 있다, 뒤에 있다. 무조건 뒤에 있다. 마지막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답이 5번 되는 것도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이제 분위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세 문제 푸는데 순식간에 풀었어요. 아마 본인들이 풀게 되면 거의 10초만 풀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초, 20초 내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들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려운 문제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심정 분위기 묻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